안녕하세요. 중원대 조민호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말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한다고 하잖아요. 제작한다고 하면 그걸 갖다가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알면은 되게 이해하기 쉬워요. 처음에 컴퓨터는요, 그냥 순차적인 그냥 계산이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수능 같은 걸 보면 수능 채점하는 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 거였어요. 순서대로 쫙 처리했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순서대로 그냥 작성해서 쭉 처리하는 게 원래 컴퓨터였어요. 원래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보세요. 순서대로 처리하는데 처리할 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처리할 게 몇만 라인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읽기가 어렵잖아요. 사람이. 기계는 상관없어요. 읽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몇만 라인 되는 거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게 뭐냐면 함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몇만 라인 중에서 이거는 더하기, 이거는 빼기, 이건 곱하기, 나누기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 더하기 안에는 또 뭐 몇천 라인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그걸 몇천 라인을 갖다가 한 줄로 딱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기능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함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원래 순서대로 쫙 있었던 건데 그걸 이렇게 함수라는 걸로 어떤 단위 작업을 함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걸 함수로 딱 표현해내면 읽기가 편하잖아요. 쭉 있다가 더하기, 알았어. 뭐 구체적인 거 나중에 필요할 때 확인하고 그럼 더하기 넘어가고 빼기, 넘어가면 몇만 라인이 되더라도 읽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도입된 게 함수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짤 때 함수를 어떤 단위로 함수를 만들고 그래서 이 함수들을 갖다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냐 그걸 갖다가 고민하면서 그걸 설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게 뭐냐면 구조적 프로그래밍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구조적 프로그램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구조적 프로그램은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개발할 프로그램에서 함수를 뽑아내는 과정이에요. 단위 기능 같은 거라 예를 들면 단위 기능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용자 인증하는 모듈, 사용자 인증,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뭐 이런 기능들을 뽑아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길어진 순서대로 너무 몇만 라인 되는 걸 갖다가 이제 한 천 라인 내로 써머라는 요령을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함수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그걸 디자인하는 방법이 구조 프로그래밍이고요. 그리고 좀 함수하고 잘 썼었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뭐가 되겠냐면 이제는 컴퓨터가 숫자를 처리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특히 은행 같은 데서 컴퓨터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계좌 정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데이터를 관리하는 별도의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뭐냐면 DBMS라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개발이 됐고요. 그 DBMS가 우리가 개발하는 프로그램과 합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발하는 프로그램에서 DBM에서 연동하는, 그죠? 그런 기능이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려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거를 고려해서 짜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정보공학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보공학에 가보면요. 기업의 비즈니스와 컴퓨터를 같이 설계해라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데이터베이스 디자인하는 것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 성능 튜닝하는 것도 나오게 되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처음에 이제 순서대로 쳐다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걸 단위로 묶어가지고 이제 한 줄씩 해놓으면 읽기 쉬웠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DBMS 연동하는 거니까 추가가 된 것이 정보공학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그래서 정보공학 프로그램이 많이 쓰였어요. 그래가지고 은행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물류, 생산부터 시작해서 온갖 데 컴퓨터 다 쓰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꾸 하는 일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은행 계정기 같은 것만 할 때, 은행에 이제 입금 출금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할 때는 안 바뀌죠, 기능이. 그거는 그냥 쓰고 있어요. 근데 정보기 같은 거, 뭐, 신용카드 업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 카드마가 계속 새로 나오잖아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바뀌고 변경되고 확장하고 또 더구나 그러다 보니까 또 개발자들도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면, 야,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한, 뭐, 10명, 20명씩, 뭐 어떤 100명씩 또 들어서 짜고, 그것도 이게 자꾸 바뀌어. 뭐 얘가 짠 모델이 자꾸 바뀌어. 이런 상황에서 프로그램 어떻게 짤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나온 게 뭐냐면, 개발자가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짜도록 프로그램을 짜는 기법이 새로 바뀐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객체장 프로그래밍이에요. 객체장 프로그래밍은요, 일종의 클래스라는 단위. 클래스라는 단위는 연관성 있는 데이터와 메소드, 연관성 있는 데이터만 묶어도 클래스가 될 수가 있죠. 연관성 있는 메소드만 묶어도 클래스가 될 수가 있어요. 둘 다 합쳐도 클래스가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연관성 있는 게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연관성 있는 게 여기다 묶여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수정하면 딴 사람들과 연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난 여기서 수정을 하면 딴 사람한테 영향을 안 준다는 거죠. 딴 사람이 자기가 개발할 때 내 거를 참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는 데이터 또 연관성이 있는 메소드 이거를 따로따로 해도 되고 같이 묶어도 되고 묶은 걸 뭐라고 그러냐면 클래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어떤 일이 냐면 연관성이 있는 게 여기다 묶여 있으니까 난 요거만 관련 있는 거지 요것이 딴 거하고는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냐면 객체장 프로그래밍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보시면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처음에 순서대로 하다가 너무 길어졌어요. 사람이 읽기 어려워서 그 함수라는 개념으로 약간 짧게 했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함수를 선언해서 짧게 짠 건 사람만을 위한 거예요. 컴파일 하고 나면요. 다시 원위치해요.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함수로 그냥 도입하다가 이제 데이터 같은 게 중요해지니까 DBM에서 연동하는 기능이 추가된 게 정보공학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5만 대 쓰이다 보니까 계속 수정되고 변경되고 막 그러잖아요. 개발자들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이 사람들이 따로따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따로따로 개발하고 싶으면 연관성에 있는 데이터, 연관성에 있는 함수, 모듈, 뭐 함수나도 모듈, 지금은 잠깐 모듈, 그 다음에 아니면 연관성의 함수와 모듈을 같이 또 묶은 거, 이거 묶어서 한 번에 처리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남들과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우리는 클래스라고 하는 거예요. 클래스는 별다른 게 아니고요. 이제 그 프로그램을 여러 명이 나눠서 독자적으로 개발하려다 보니까 연관성 있는 것들을 한데 묶어서 처리를 하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시점에서는요, 함수도 쓰고요, 데이터베이스도 쓰고요, 클래스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근데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그 건물 원리를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프로그램 짜시다 보면 데이터베이스 연동해서 짜시죠? 함수 선언하시죠? 그 다음 클래스 쓰잖아요. 이거 다 쓴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면 이제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럼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 언어가 되게 많죠. 뭐 C, 자바, C++, 뭐 파이썬 되게 많지만 프로그램 언어는 기능이 간단한 거예요. 무슨 기능이 있으면 되죠? 변수 선언하는 기능이 있으면 돼요. 수완과 방법 기능이 있으면 되고요. 함수 선언하는 기능이 있으면 돼요. 요게 뭐예요? 프로그램의 기능이에요. 요거 프로그램은 요 기능밖에 없어요. 어떤 언어를 봐도 여기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변수 선언할 때 보면 배열, 구조체, 클래스 이런 거 다 변수 선언에 속하는 거죠. 그죠? 수란 반복은 for, while 뭐 그런 거죠. 함수 선언은 뭐예요? 뭐 내가 만들 수도 있지만 미리 만드는 함수를 갖다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거를 함수를 갖다 쓰고 화면 그리는 것도 누가 그리는 함수를 갖다 함수를 선언하는 걸 내가 갖다 쓰고 파일 시스템도 함수 갖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DBMS, GUI, 파일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함수에 속하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 동영상을 보시고 나시면요. 여러분이 뭘 깨달으시면 되냐면 프로그램 언어를 그냥 막연히 배울 게 아니고요. 아, 프로그램 언어란 이렇게 발전해 왔구나.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죠?
이거를 알고 나면요. 구조적 프로그래밍은 뭐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 이렇게 단위 기능을 떼어내는, 단위 기능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구조적 프로그래밍이고요. 정보공학 프로그래밍은 DB를 디자인하고 그거를 프로그램에 연결하는 거예요. 객체장 프로그래밍은 뭐예요? 연관성 있는 데이터와 함수를 식별해서 그걸 하나로 묶는 과정이에요. 이거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자, 볼게요. 객체지향 분석 및 설계, 구조적 분석 및 설계, 정보공학 분석 및 설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구조적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것, 정보공학에서 필요한 것들을 식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 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프로그램 언어라는 거는요.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편수선, 순환과 반복, 함수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프로그램 언어란 이렇게 발전해 왔고 이런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각종 구조적 프로그래밍, 정보공학 프로그래밍, 객체장 프로그래밍이라고 막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 가만히 알고 보면 별거 아니다 이거죠. 이해하셨죠?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 책들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설명들에 너무 지체하시지 말고요. 그 설명들은 다 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딱 이해하시면 이해하시는 그 글을 다시 보시면요.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좀 더 다양한 요 한 단계 더 들어간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